안녕하세요. 카티 김태원 에디터입니다. 5월 출시될 그랜저 신형부터 적용이 돼, 그리고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현대차의 경험 자체를 바꾸는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를 보러 미디어데이 발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발표를 보고 오면서 그래도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대가 새롭게 선보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오스 커넥트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플레오스 커넥트에 앞서서 SDV를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SDV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를 의미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자동차는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 기능이 딱 고정이 돼 있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처럼 OTA, 즉 무선 업데이트로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개선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Defined Vehicl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동 경험 전체를 설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차량 안의 모든 경험을 하나로 연결하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율주행 시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발전할수록 운전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업무 공간 또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휴식 공간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UX, UI 개선이 아니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 자체를 바꾸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SDV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테슬라 오너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계셨을 거고요. 중국 차들도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현대자동차는 플레오스 커넥트를 통해서 이제 SDV를 제대로 실현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UX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운전에 대한 정보는 운전자가 가장 잘 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는 주행 정보 화면, 계기판, 클러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속도, 기어, 주행 가능 거리, 경고등 등을 운전자가 바로 옆에서 핵심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3D 차량 모델을 통해서 트렁크, 사이드 미러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가 정보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 영역은 아무리 다른 앱을 써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른쪽 앱 화면은 메인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 모든 앱이 실행되는 곳입니다. 스플릿 뷰라 그래서 두 가지 앱도 동시에 실행이 가능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음악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라면 유틸리티 모드, 흔히 말하는 차박 모드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에서는 요즘 추가되고 있죠. 스테이 모드 같이 정차 중에 화면을 전체를 사용해야 된다면 풀스크린 UX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빠른 접근을 위한 앱 도크가 있습니다. 아마 맥북을 쓰신다던가 태블릿 PC를 쓰시는 분들 좀 익숙하실 텐데요. 자주 쓰는 앱을 고정할 수도 있고요. 닫은 앱도 자동으로 추가돼서 즉시 복귀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3핑거 제스처처럼 손가락 3개로 화면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하단의 스와이프를 통해서 공조 패널을 호출한다든지, 슬림 디스플레이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합으로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고 인체공학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스티어링 위쪽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퀵 패널을 통해서 상단에서 스와이프로 밝기, 음량, 테마, 네트워크 등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터치로 오면서 가장 좀 불만인 부분 중에 하나가 물리 버튼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터치와 물리 버튼을 섞어서 볼륨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주로 자주 쓰는 기능들은 물리 버튼을 장착을 해서 오조작을 방지하고 좀 더 직관적인 사용성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달라질 부분은 내비게이션입니다. 화면이 커진 만큼 화려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복잡성을 낮추고 더 나은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처럼 직관적으로 복잡한 옵션을 줄이고 핵심 기능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듈형 인터페이스로 지도 위에 플로팅 카드 형식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다 앱이라든지 다른 앱을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 디자인도 대폭 개선이 됩니다. 컬러를 최소화하고요. 단순 아이콘으로 시인성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교차로 분기점, 신호 구간도 지도의 심볼로 표현을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편하고요. 그다음 차로 변경 시에 나오는 후측방 모니터 화면이 원하는 위치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계기판 고정이 아니라 화면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백만 대 차량의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온라인 지도를 활용을 해서요. 국내 최다 수준의 데이터 기반인 카카오맵, 티맵과 비교해도 최적 경로 품질이 최상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도 업데이트도 전체 맵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와 경로 주변만 자동으로 부분 업데이트를 해서 모든 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에 특화된 기능이 있는데요. 배터리 잔량 SOC라고 하죠. 배터리 잔량과 온도, 차량 제원 등을
복합 고려해서 주행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충전이 필요하면 충전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최적 충전소 경로를 자동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충전 걱정 없이 가장 빠른 길을 알아서 짜준다고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실외에 있는 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사고나 통제 구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실시간 안내를 제공하고 도로 경사와 교통 정보를 결합해서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 예측 정확도 향상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기능들이 OTA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SDV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시겠죠. AI도 추가가 됩니다. 글레오 AI가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글레오의 의미는 천문학자 갈릴레오에서 영감을 얻어서 모빌리티 AI의 새지평 열개탄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음성 인식이 아니라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적용된 차량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많이 쓰실 텐데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면은 다 답변해 주잖아요. 자동차 기능도 말하면 알아서 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글레오의 세 가지 핵심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입니다. 이전의 대화 맥락까지 기억을 해서 연결돼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투리 또는 불완전한 문장도 알아들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한 번에 여러 명령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이런 애매한 말도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능 하나만 말할 수 있었던 음성인식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투 또한 좀 정중하다든지 친근하다든지 여러 가지 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차량 기능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온도, 사이드미러, 시트 등 모든 차량 기능이 제어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지금 CCNC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좌석 위치까지 인식을 해서 운전석과 동승석에서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기능을 요청을 해도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승석에서 시트 통풍 켜줘 하면은 운전석이 아니라 동승석만 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설계로 주행 중 방해를 최소화하는데요. 화면을 가리지 않는 인터페이스로 대화창 위치도 위에 덮이지 않고요. 기능에 따라서 음성인식을 제어를 해서 뒷좌석 아이들이 장난으로 말하는 기능도 혹시나 오작동될까 봐 걱정일 텐데 그거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 글레오 AI는 일단 이번에 출시될 5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 최초 탑재가 되고요. 추후에 북미, 유럽, 인도 등 순차적으로 글로벌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서드파티 앱과 연동이 될 예정인데요. 서드파티 앱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글레오 세차 예약해줘라고 한다면 앱 실행과 예약까지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출근 루틴 등을 합숙을 해서 운전자에도 최적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도 파악을 해서 알아서 또 실시간 통화 내용에 따라서 목적지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 예정이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가 단순한 음성인식 기능 제어가 아니라 AI 에이전트, 이제 비서처럼 바뀌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진짜 현실화하게 되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테슬라에 그록이 적용된 모습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목할 부분은 앱 마켓입니다. 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처럼 차량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전용 앱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본 화면을 그냥 미러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이 플러스 커넥트 앱 마켓의 경우에는 차량 OS에서 직접 앱이 실행이 되고요. 무엇보다 차량 API를 활용해서 맞춤형 앱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맞게 개발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정차 중에 이 커진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웹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크게 바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게임, 노래방, 화상회의, 그 다음에 차량 관리 앱 등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포테인먼트를 넘어서 화상회의처럼 생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차량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앱마켓과 결합이 될 경우에는 이동 중에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글레오 AI처럼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AI 에이전트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또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A로 통해서 업데이트로 계속 발전할 예정이고, 특히 개방형 앱 생태계로 스마트폰처럼 서드파티 앱 생태계가 쌓일 수 있는 부분, 그 경쟁력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발표된 내용 중 상당수가 예정 또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실제 배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레오 AI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리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앱 심사 기준과 생태계 성장 속도가 과연 따라줄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발표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하드웨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차량 경험에 잘 녹일 수 있을지, 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정말 방향성을 맞게 갈지가 좀 궁금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Q&A도 진행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질문들 중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한번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플레오스 커넥트를 보신 분들은 바로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입니다. 질문을 타사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첫인상만 봤을 때는 사실 테슬라를 많이들 좀 연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최초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테슬라가 제시했던 그런 대형 화면 기반의 심플하고 좀 직관적인 UI가 어느 정도 업계 표준으로 좀 자리 잡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만든 대형 화면 기반의 심플한 UI가 사실상 업계 표준이다. 그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수용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만의 색을 더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별점은 두 가지로, 주행 영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안전 설계, 그리고 외부 개발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앱 생태계가 조금은 다른 점, 그래서 플레이오스는 조금 열려있다는 부분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글레오 AI가 기존의 음성인식과 뭐가 다를까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기존의 음성인식은 정해진 명령어를 응답만 했다면 글레오 AI는 LLM 기반으로 맥락 전체를 이해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대화 이력, 차량 상태,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위치까지 종합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앱 연동이 확장이 되면 추후에 다양한 기능이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레오 AI 자체가 확실히 이제 AI 시대에 변화하는 것을 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 앱 마켓의 개발사 수익에 대해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앱 개발자 입장으로서는 수익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솔직하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수익화 모델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스마트폰 앱스토어도 앱이 거의 없었고 생태계가 자리 잡으면 개발사도 따라올 거란 논리긴 한데요. 이 말은 솔직하기로 하면서 과연 얼마나 빠르게 생태계가 확장될지, 그리고 개발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매력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물어본 게 바로 보안에 대해서입니다. 이 AI가 되면서 개인의 정보들이 아마 보안적으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제 앱 보안 같은 경우에는 OS 레벨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본 샌드박싱이 적용이 되고요. 앱 마켓에서는 모든 앱 차량은 사이버 보안 기준으로 검증 및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 개발사 인증 등을 받겠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일반 모바일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보안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차량 특성상 규제 자체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개인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대화한 내용을 다 저장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글레오 대화 내용은 서버에 처리가 되지만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습관 선호 분석 기반 개인화는 아직 적용 전이고요. 아마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개인화와 차량 내부 저장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 탐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못 들은 것 같긴 한데 아마 내부에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SDV를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율주행은 플레오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FSD 경험자가 직접 물어봤었는데 이 플레오스 커넥트 자체가 SDV 전환을 위한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상황에서 주변 객체를 화면하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서 플레오스도 함께 업데이트 하겠다고 이제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완벽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주행이 발전할수록 안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드웨어 스펙도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램이라든지 칩셋, 요즘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도 계실 텐데 현장에서 스펙을 직접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글레오 AI와 서드파티 앱까지 충분히 구동 가능한 수준으로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아마 출시가 되고 나서 실제 반응 속도와 추후에 밝혀진 스펙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기능이 다 들어가는지, 출시 때 달라지는 게 있는지 물어봤었을 때는 오늘 발표한 화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기능은 들어가지만 OTA로 추후에 계속 기능이 추가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V의 핵심이죠. 차를 사고 나서도 계속 좋아지는 것. 그래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질지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 시간이 끝나고요. Q&A 시간이 꽤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도 많고 궁금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모든 질문을 듣지 못할 정도로 참석자들의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담당자분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요. 확정이 안 된 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과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많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솔직하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진화하는 플랫폼이 시작이기 때문에 추가될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플레어스 커넥트의 발표 현장부터 Q&A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 양산차에서 만나볼 플레어스 커넥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